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4년 5월 3일 금요일부터 4일 토요일까지의 마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를 복귀하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코멘트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장이 고용보고서 공개 이후에 크게 상승했습니다. 2%대 큰 급등이 나왔는데, 또 우리 야간장은 금요일에 큰 하락, 사실 하락은 아니지만 위에서 출발해서 큰 장대 음봉을 보인 뒤에 다시 거의 다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바야흐로 야간장의 시대입니다. 네, 야간 진폭이 상당히 큰 시기죠. 주간보다 더 클 때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나스닥 변동성 영향력이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금요일에 야간 선물도 진폭이 거의 4포인트나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변동성이 야간에 일어나고 있고, 주간의 상황을 모두 다 뒤집는 것도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간 상황을 강화시키거나 다시 뒤집을 수 있는 환경이 계속 밤에 나타나니까 파생 트레이더 분들, 특히나 야간장에 너무 무리하게 오버베팅을 하는 경우는 삼가셔야 될 것 같고요. 야간장을 뭐 잘 이용을 하면 좋겠는데 뭐 일부의 경우는 야간장의 거래를 준비하지 않고 야간으로 오버나이트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는 그런 내용들도 약간 포함해가지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애플이 지난 실적 발표 때 1,100억 달러 규모, 즉 우리 돈으로 약 150조 원의 자사주 매입 발표를 하면서 6% 정도 반등을 했죠. 그 효과로 나스닥이 크게 올라섰고, 나머지 빅테크 종목들도 크게 같이 올라주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FOMC에서 연준이 QT 축소에 따른 기대감 까지 적용이 됐죠. 어쨌든 돈을 풀어가지고 증시를 방어하고 부양하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히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최소 대선 전까지요. 옐런 재무장관도 마찬가지로 미국 재무부 장고에 돈을 쓰면서 세금으로 거친 돈을 증시에 다시 풀면서라도 증시를 부양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죠. 옐런 장관과 파월 의장 모두 대선 전까지 증시 부양하겠다. 자신들은 뭐 정치적이 아니다, 그렇게 엮지 말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짜 대선 신경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요일에 노동시장이 이제 과열된 상태가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고용지표의 예상치 하회 발표로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이제 6월에서 9월로 넘어갔어요. 이제 9월이냐 11월이냐, 심지어 많게는 올해 하냐 마냐 싸움으로 가다가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진 상태에서 시장은 화답했고요. 미국채 수익률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시장은 이제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시장이 참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낮에는 안 좋았다가 밤에는 또 좋아지니까 다시 또 갭상승을 보이고, 또 낮에는 또 안 좋아지고, 막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미국 증시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끼쳐서 이제 주간에도 어떤 구간을 돌파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주야간을 계속 넘나드는 판단을 해줘야 된다라는 시장인 겁니다, 요즘은. 나스닥의 종합지수를 보면요, 나스닥의 종합지수는 조금 더 강합니다. 76.4 반등 구간까지 왔죠. 보시면 피보나치 조정 때 76.4 구간, 이거는 23년 8월부터 10월에 보였던 반등 수준과 일치합니다. 여기까지 왔죠. 76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 후 76.4% 반등이 나왔어요. 보통 우리나라에선 저기까지는 잘 반등이 안 나오는데, 그냥 일반적인 반등이라고 치면 우리는 이제 61.8까지 보통 나오는데, 지난번에 미국은 여기서 이런 조정 구간 때 이거 다 76.4자리까지 딱 갔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그어서 보여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 고점부터 여기 저점, 단기 저점 여기죠. 여기까지 연결하면은 딱 76.4에서 막혔죠. 의미 있는 숫자를 미국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도 이 자리가 76.4가 돼요. 그래서 그 자리를 결국에 넘어서는 요 장대 양봉, 이 빗각 추세를 넘어서는 요 날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 숫자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지수에서는. 그래서 지금 그런 환경이라는 거, 자, 이 지저분한 거는 좀 다시 지우고요. 이것도 지워주고요. 보시면
지금도 최근에 이 3월 21일 최고점과 4월 19일에 최저점을 연결한 76.4까지 반등이다. 그런데 조금 더 큰 종목들이 모여있는 나스닥 100과 나스닥 100 선물을 보면은 거기에 조금 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즉 빅테크의 하락률이 요즘 더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 100을 보면은 76.4에 도달 못하고 61.8에 걸린 정도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다음 주에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면은 도전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나스닥 종합과 100이 차이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 선물도 어쨌든 나스닥 100 선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종합이 못 미쳐서 61.8에 근접을 했죠. 요거 선물 지수 보시면 지난번에 고점부터 저점 사이에 반등은 이 자리가 이제 61.8 자리에 머물러 있는 조금 모자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고 만약에 그 자리를 이제 넘나들기 시작하면은 반등은 끝났다. 반등이 끝났다라는 건 하락이냐? 아니요. 반등이 끝나고 상승으로 다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하락 구간에서 반등에 그쳤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락 구간에서 상승하다가 하락 구간에서 반등에 그쳤지만 이 반등이 다시 내려오면 반등인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서서 다시 상승세로 갈 수 있을 판단을 하는 구간에 지금 딱 걸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가냐를 봤는데 진짜로 이제 고용지표 발표, FOMC와 고용보고서 공개가 하루 이틀 동안 이제 끝나면서 그 정도의 반등 수준을 만들어냈다라는 거고, 우리는 갈 길 가다가 미국 증시가 좋네 하면서 야간 선물이 크게 급등해서 다시 갭상승 준비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나스닥 개인 선물 숏 비율도 다시 높아졌습니다. 우리 특정 증권사 데이터긴 하지만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편이죠. 그러나 요즘은 너무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하루 나스닥이 나스닥 자체가 도깨비 성향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거겠죠.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 포지션도 지금 굉장히 엎치락뒤치락합니다. 그래서 개인들도 매수했다가 매도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단계가 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하루 이틀 떨어지면 개인들은 다시 롱 포지션, 하루 이틀 올라가면 다시 숏 포지션 이렇게 가고 있는 굉장히 얇은 상태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어쨌든 지금은 개인들의 숏 비율이 또 다시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자, 이제 우리 증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낮 시간에 어떻게 움직였느냐와는 별개로 매번 야간 선물의 변동성을 별도로 따져봐야 하는 상태가 되었죠. 이제 갭 발생과 관련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는 하루 더 휴일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 하루를 더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미국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을 더 이어간다면 우리는 전일 생긴 장대 음봉을 아예 모두 다 덮어내는 이상한 봉이 출현할 수도 있는 거겠죠. 물론 전일 급등분을 조정으로 보인다면은 이 음봉의 중간 언저리 어딘가에서 시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 시작할 수 있냐, 어디서 시작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갭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적어둔 게 있으니까 그거로 말씀을 드리고요. 금요일장 자체로는 하락이었죠. 예. 금요일장 자체로는 아침에 콜옵션 띄워서 시작한 거 익절 안 했으면은, 거기서 청산 안 했으면은 콜옵션 다 죽는 날이었죠. 하루 종일. 개인도 결국에는 금요일에 34억에 콜옵션에 들어가면서 그냥 계속 이 하락을 받아내거나 물타기를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인들은 콜옵션 34억으로 매수하고 종료를 했다라는 거. 개인은 지금 하루 종일 콜옵션을 어떻게 했어요? 매수를 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일단 지금으로서는 살았죠. 꽤나 살았을 겁니다. 야간에 많이 떴으니까요. 근데 이게 우리는 하루 더 휴장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변수가 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더 가주면 일단은 또 화요일에 개장할 때, 그날 위클리 옵션 월요일 만기로 개장을 하는데 그때 콜옵션은 다 살아서 시작을 할 거고요. 자, 그날은 어쨌든 금요일은 수급 자체가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 물론 마지막에 코스피 매수로 돌아섰습니다만 장 중에는 현물 매도인 시기가 많았죠. 그래서 현물 매도, 선물 5,400억대 매도, 그 다음에 콜옵션 매도, 미니 선물 500억대 매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하방 압력이 강했던 날로 그날 저항대로 시작해서 거의
제가 말씀드렸던 개장 전에 말씀드렸던 파생반에 올려드렸던 그 최저점 라인을 끝까지 유지하다가 이제 종가로 추가로 뺀 그런 날이었습니다. 제가 상단을 장 시작 전에 그날의 상단을 이제 370.5에서 최상단을 370.6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최하단을 365로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꽉 채워서 갔죠. 꽉 채워서 갔죠. 고가를 조금 못 미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서 롱을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은 저항대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자, 저항대가 가까운데 롱을 보면 안 되겠죠. 여기가 최상단이라고 적어드렸는데 이 자리 근처 와가지고 롱을 보겠다? 얼마나 위험한 전략인가요? 그 자리를 안착하는 모습이 발생하면서 일단 그 자리를 안착해가지고 수급이 상승으로 이어간다라는 확신이 들 때, 그때는 이제 조금이라도 따라서 매매를 트레이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는 프리장 때였는데 무조건 저기서 롱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롱을 들어가는 일을 일단 안 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파생반에 계속 강조드리는 내용이죠. 저항에서 롱을 보지 마시고 지지에서 숏을 보지 말자. 기본적으로 그게 안착이 되는 수급이 나타나는 그런 날이 펼쳐지는 것 같을 때 그때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저항인데 강한 것 같아. 이건 다 속임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파생반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거나 정현 공부를 많이 하셨거나 또 오래 하셨던 분들은 그만큼 기본으로 익히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저항 부근이니까 롱 안 돼. 일단 롱을 하지 말고 숏을 하는 것은 선택이죠. 숏을 커트 잡고 들어가도 되는 거고, 그쵸? 저항을 말씀드려놨으니까 저항대 돌파 몇 틱 해가지고 커트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숏을 들어갔으면 먹죠. 적어도 롱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숏은 커트를 고려하고 하셔야 되겠죠. 아침에 프리장 때 힘이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수급이 외국인들로 이렇게 매도 압력을 주니까 떨어졌겠죠. 근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롱을 들어갔으면 그날부터 꼬이는 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 시작부터 꼬이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 전날 지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지라인 부근에서 시작했어요. 그날 지지라인 부근인데 당연히 숏을 보면 안 되겠죠. 프리장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롱을 보는 것은 선택. 하지만 적어도 숏을 보지 않는 일부터 아침부터 꼬이지 마시라는 걸 강조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급을 보면서 그날의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시면 파생을 하지 마셔야 돼요. 맨날 여기서 흥분해가지고 롱을 들어간다? 이거 교정 안 되시면 답이 없습니다. 어차피 날려요. 파생 시장이 다 뺏어갈 겁니다. 일단 적어도 내 계좌를 방어하는 것부터 하셔야 된다라는 거 계속 강조드렸던 내용이고, 정말 나는 이 바닥에서 수익을 내고 싶다 하면 그것부터 지키셔야 됩니다. 자꾸만 그게 안 되시면은 실전을 접으시고 모의 투자부터 내가 계속 실전처럼 연습을 한동안 하셔야 됩니다. 가장 잘하시는, 저희 방 파생반을 가장 잘하시는 분도 모의 투자를 그런 과정을 5년을 거쳤습니다. 실전 없이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지만 적어도 내가 어느 정도 이제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는 실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요. 그게 기본적으로 갖춰진 분들이면 해도 되겠지만 적어도 자꾸만 나는 역방향으로 꼬인다. 저항에서 자꾸만 롱 들어가고 지지에서 숏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실전을 접고 내 자산을 지키고 모의 투자 연습을 충분히 하시는 게, 그리고 공부를 좀 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강조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날이었고요. 하방 압력이 좀 있었던 날이었고, 외국인 수급 조합 신규 매도, 선물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조합이었습니다. 신규 매도가 우위였던 거고요. 1시 50분 기준으로 선물은 5천억 매도에 넘어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푸른봉으로 끝났지만 야간에 다시 뒤집힌 날이었죠. 야간장 진폭이 최저 364.80에서 368.70까지 나왔습니다. 자, 364.80은 여기 정도죠. 그다음 368.70은 여기 정도죠. 야간에 이 정도로 회복한 겁니다. 어떻게 회복한 거예요? 하루 종일 거래한 거 퇴색된 거죠. 이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야간에 갭이 뜬 겁니다. 누구 때문에? 미국 증시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의 어떤 움직임과의 장중 움직임과의 별개로 미국 영향을 계속 야간장에서 크게 받고 있는 시기니까 그 리스크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야간장에 반대로 고용 지표가 완화되지 않았다면은 반대의 상황이 발생해서 우리는 그 음봉의 힘을 더 키워서 크게 급락해서 출발할 가능성도 있었겠죠. 양쪽으로 다 열려있는, 요즘 계속 양쪽으로 다 열려있는 시기예요. 제가 여기서도 양쪽으로 다 열려서 크게 간다, 양매수 드신 분 계시죠? 무조건 여기 50에 가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다. 미국 증시에 따라서 급등락이
크게 바뀔 수 있다. 지금 계속 그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시기가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흐름이 계속 그래요. 최근 흐름이 계속 도깨비 상태입니다. 안정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 증시 사이즈가 커져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뭐 야간에 이렇게 움직여서 야간 거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데, 이제 야간에 뭐 대응할 수도 있고요. 주간에 뭐 원치 않는 오버나잇이나 의도적으로 오버나잇을 했을 때 야간에서 어떤 움직임이 보이면 야간에 대처를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야간에는 따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유렉스 연계 야간 거래는 별도로 HTS에서 미리 거래 신청을 해야 하며, 야간에 잡은 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그런 혹시나 모를 대비를 해야 되죠, 미리. 그래서 그거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야간에서 잡은 포지션은 주간으로 넘어오면서 진입 단가가 전일 종가로 변경됩니다. 이것도 혼동 있으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뭐 처음이면 혼동할 수 있죠. 그래서 혼동에 주의하셔야 되고, 야간에 어떤 단가로 잡았든, 야간에 값 싸게 잡았든 값 비싸게 잡았든 주간으로 넘어오면, 다음날 주간으로 넘어오면 전날 종가로 환산이 돼서 들어갑니다. 변화가 된다. 그래서 그 차액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차액은 나중에 따로 정산이 됩니다. 그것도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어쨌든 장대 음봉의 절반 이상에서 우리가 출발할 수만 있으면 지금 이 반등 흐름의 강도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빗각 추세 보이시죠? 이 빗각 추세를 넘어설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두들기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막혔지만 자꾸만 두들기다 보면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을 두들기고 뚫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자꾸 시도한다라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두시고요. 또 막힐 수 있겠죠. 3차례 4차례 막힐 수도 있지만 점점 더 뚫릴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는지에 따라서 거기는 더 강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엔 여러 차례 시도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러면 거기는 더 강한 저항대로 남기는 거고요. 여러 차례 시도하다가 결국 돌파에 성공했으면 더 강한 지지 라인이 되는 겁니다. 이 지지와 저항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자리 중간 정도 구간으로 보고요. 이 장대 음봉의 중단 이상에서 출발하면 돌파 시도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 이하에서 출발하려면은 월요일 장에 우리가 휴장인 동안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좀 보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냐 2% 상승한 방향으로 더 펌핑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예 장대 음봉을 덮어내서 시작할 수도 있고요. 야간장이 워낙 셌기 때문에. 어쨌든 시작점에 놓고 월요일에 우리는 휴장이지만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관심을 갖고 봐야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히 뭐 그렇게 되고 있어도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다음은 가장 중요한 갭은 저는 여기 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때 3월 20일과 21일에 만들었던 강한 돌파 갭, 이거 돌파 갭이라고 하거든요.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돌파 갭이라고 합니다. 갭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돌파 갭이 있고 급진 갭, 돌파 갭이라는 게 있고 뭐 급진 갭이 있고, 그다음에 뭐 소멸 갭이라는 것도 있고 아일랜드 갭이라는 것도 있고, 이거는 갭의 명칭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갭들이 있는데, 이날 중요한 이 돌파 갭, 정말 강하게 그 저항대를 돌파했던 그 갭, 이 갭의 특징은요, 쉽게 메워지지 않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공매도 금지 때, 자, 연결 선물로 놓고 보시면은 공매도 금지 때 11월 6일에 보였던 그 갭 있죠. 여기. 자, 이게 강한 돌파 갭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요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강한 돌파 갭이 돼요. 이거 안 메꿔집니다. 그렇죠? 잘 안 메워지는 성질이 있어요. 다시 안 돌아서 그 구간을 이렇게 침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진행 상태가 더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생긴 돌파 갭 금방 냈죠. 그렇기 때문에 약세 조정으로 더 진행이 됐고요. 나중에 그 자리는 더 강한 지지와 저항대의 자리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돌파 갭을 최종적으로 커버하지 못하면 아무리 61.8 자리를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미국 증시처럼 764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자리 회복하는 여부, 올라서는 여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자리, 요 자리 연결 선물 잠깐 6월물로 볼게요. 6월물로 보시면 자, 여기 생긴 갭 조금 남았죠? 하루 이틀이면 그 자리 갈 수 있거든요. 요 자리입니다. 거의 618 조금 더, 예. 금요일의 고점보다 조금 더 가면 그 자리는 돌파 갭을 완전히 메우는 자리가 되죠. 그래서 그 자리를 안착하는 게 중요한 거고, 과연 그날 다음 주에 이거를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돌파갭은 쉽게 메워지지 않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넘어갔다 오면 다시 저항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금요일에 이제 매매한 결과 파생반에 올려주신 분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모두 축하드리고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뭐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캡처해서 올려주시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실 텐데 뭐 이러면서 복귀도 되는 거고 나의 성공에 대한 자신감도 또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오늘 이렇게 했다. 이것 또한 좀 심리적으로 좋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려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항에서 매도하시면 그날은 제가 뭐 매수가 아니라 매도해서 계속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 저항 활용하신 거예요. 저항 활용하고 쇼 포지션, 그렇죠? 전략은 다 푸른봉 주의하자. 아침 11시쯤 오전에 제가 오늘 장대 음봉 푸른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최저 당일 저점 라인 365까지 꽉 채울 수 있다. 그런 갭을 다 메우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진행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날은 그렇게 끝났으니까 그날 트레이딩은 하락으로 세팅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 올려주신 분들 300만원, 7만원, 390만원, 79만원, 470만원, 26만원, 100만원, 24만원 등 이렇게 올려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옵션인데 5월물 옵션에 대한 그 현재 포지션을 월드컵 조편성에 좀 비유를 좀 해봤어요. 이거는 라이브 방송 때 같이 적어놨던 거 설명드렸던 건데 5월 3일 금요일 11시 기준입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장이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야간 선물도 많이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화요일에 위클리 옵션 수급을 보면서 업데이트를 좀 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 주로 가기 때문에 큰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월드컵 가면은 한 조에 네 팀이 이렇게 되잖아요. 금융투자가 탑시드 가장 잘하는 옵션을 가장 잘하고 가장 성적이 좋은 금융투자가 탑시드를 받았는데 현재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안 좋죠 성적이.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제 금융투자가 옵션에서 헤매는 날들이 많이 나타나요. 23년 들어서부터 한 1년 된 것 같아요. 22년도까지는 뭐 금융투자가 압도적인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요즘엔 조금 시들해졌어요. 외국인이 이제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외국인의 포지션은 금요일 11시 기준으로 365 이상 수익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365 이상으로 끝날 확률이 더 높긴 하죠. 미국 증시의 분위기나 뭐 갑자기 크게 급락하지 않는 이상 미국 증시가 크게 변동을 주면서 우리의 이제 저항 라인에서 막히는 그런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상 어쨌든 외국인의 승리가 거의 유력해졌습니다.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금융투자는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모릅니다. 지금 금융투자 최근에 풋옵션을 모아가고 있어요. 어떤 풋옵션이요? 외가 버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사가 될 만한 결제가 될 만한 가까운 등가 부근에 가치가 있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풋옵션들을 모아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그 풋옵션을 성공시킬지 관심 갖고 볼만하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4위지만 역전하려면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옵션에서는 시장이 급락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외국인은 계속 올라가는 게 좋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뭐 외국인이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초점 맞춰서 보고요. 개인이 347.5부터 370까지 수익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었어요. 저 시간에 5월 3일 11시에 370 넘어갈 확률이 생기죠. 어떻게 되면 남은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가 크게 달리고 우리 증시도 크게 달려서 급등이 나오면 370 넘어서서 개인의 옵션은 다 죽는 그런 형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47.5 밑으로 내려가는 건 더 어렵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도를 하면 외국인과 같이 수익이 발생하겠고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숫자는 많이 조절될 겁니다. 그래서 그 조절되는 폭을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누가 성공을 하냐 몰라요. 개인이 1등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개인이 4월 달에는 옵션에서 1등을 했었죠. 그냥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가장 최하 시드를 받고 있는 개인이 1등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럴 확률은 낮겠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외국인이 유리하니까 외국인의 초점을 맞춰서 좀 볼 거고요. 자, 달러 선물 환율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환율이 밤 사이에도 1355원 정도까지 내려가던데 달러 선물이 뭐 지금 한 1350원대 중반 이렇게 거래를 마쳤는데 많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외국인들 달러 선물 베팅이 지금 5월물은
1조 원 정도 매도가 누적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외국인들은 밑에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는 매수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정을 조금 기간 조정을 좀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실제로 점점 달러 선물 매도가 1조 원 누적됐고 이날 많이 매도를 했었죠. 그래서 이 1조 원 매도가 만기가 아직 많이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기가 아직 한 10일 이상 남았기 때문에 환매 시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매도를 눌러놓고 또 환매를 어떻게 하느냐. 환매를 하면 급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매를 하냐 결제까지 가느냐 이것도 잘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 누적 1조 원 매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달러 선물에선 외국인들이 조금 더 하락을 원한다라는 거고 지금 또 하락이 그만큼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종가의 투신이 선물을 1,500억 정도 신규 매수를 했습니다. 그것도 체크 해주시고요. 어제와 엊그제 즉 목요일과 수요일에 매도했던 게 있어요. 자 여기 이 두 날에 투시는 매도를 했던 거 그대로 유지 중이며 기존에 갖고 있던 매수 포지션만 환매도로 축소해뒀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은 금요일 하루 종일 선물 매도를 꾹꾹 눌러 담아서 5,500억 정도로 마감했고 이제는 중립에서 서서히 매도 쪽으로 늘리기 시작하는데 상태를 보니까 화요일에 환매수를 얼마나 할지가 주목이 될 것 같아요. 화요일에 환매수 여부에 따라서 다시 중립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환매수를 안 한다면 매도를 늘리겠다라는 의도가 되겠죠. 환율은 지난주 이거는 제가 금요일에 썼던 거니까 환율은 지난주 일본은행의 개입과 FOMC 결과에 따라서 오늘은 금요일은 장 끝까지 하락했고 달러 선물은 외국인이 오늘 금요일에 매도하던 것은 다시 매수로 바꿔뒀습니다. 종가 부근에요. 다만 누적 9천억 정도가 매도 우위에 있고 다음 주에 혹시 이 물량을 환매수하는지 여부에 주목해야겠습니다 라고 마무리 적어드렸고요. 미국장의 FOMC가 끝나고 완화된 고용이 발표되면서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이 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 모습이 지속된다면 경기 위축과 인플레이션이 같이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은 그거 아니라고 했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다. 아니라고 했지만 GDP가 지난번처럼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되는 등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죠. 우려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파월 의장은 애써 그거를 일단은 차단을 했습니다. 일축을 했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은 흔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수십 년 단위에 이렇게 한번 있을 정도로 흔한 일은 아닌데 역사적으로 예외 없이 크게 상승한 지점으로부터 대형 폭락장이 연출됐다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 현실화된다라면 굉장히 주의를 해야겠죠. 당장의 일은 아니죠. 현재는 시장을 부양시키겠다라는 의지, 언제까지 최소한 대선 때까지는 최대한 부양시키겠다. 그게 힘을 쓸지 안 쓸지 몰라요. 금융 세력이 바이든의 반대쪽으로 힘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아직 몇 개월 남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연준 의장과 그다음에 옐런 장관은 어쨌든 시장을 부양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시켰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공격적 그리고 우호적인 분위기가 더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에 따라 우리 시장이 야간장부터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쳐서 함께 방어될 수도 있는 겁니다. 계속 아까 돌파 시도하다 보면은 시도가 뚫릴 수도 있다라는 거. 다만 그 추세 등 흐름이 깨지게 되면 갑자기 어떤 지표의 데이터가 꼬여서 깨질 수도 있겠죠. 그 흐름이 깨지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 자금 운용에 있어서 언제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 속에서는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 구간에 이용을 할 수 있어도 내 모든 자산을 올인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가셔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금 운용도 시기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떨 때는 공격적, 어떨 때는 보수적, 어떨 때는 혼합 전략 이렇게 쓰시면서 가셔야 되는데 지금은 보수적인 스탠스에 가까운 혼합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이거 제가 금요일에 글 썼던 거가 있어가지고 좀 보충해 드리려고 하는데 4월 22일부터 주식 선물의 상장 종목이 191개에서 223개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새로 상장된 종목들은 주식 선물 수급이 개입이 되면서 앞으로 조금 다른 성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은 관심주에 또 해놓고 요거는 조금 앞으로 기존에 보였던 성향과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도 아직은
아직은 선물이 수급이 쌓인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큰 차이 없어요. 그러나 점점 그런 성향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종목은 이제 코스피 쪽에 신규 상장됐던 거 에코프로 머티, 금양, 키움증권, 휠라홀딩스, LS 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OCI 홀딩스, 효성 첨단 소재, JB금융지주, 오뚜기, 효성 TNC, KG 모빌리티, 두산, 롯데정밀화학, SL, 덴티움, 녹십자, 효성, 롯데 칠성, 대웅제약, 사마알미늄, 코오롱 인더스트리, 금호타이어, SK케미칼, 종근당 이렇게 됐고요. 코스닥은 신규 상장이 파마 리서치, 하림지주, 하나머티리얼즈, 유진테크, 주성엔지니어링, 메가스터디 교육, 이녹스 첨단 소재, 골프존 넥스틴, 원익QNC, PSK가 신규 상장되었습니다. 자, 상장 폐지됐던 거는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HDC, 현대산업개발, 보령, BH가 주식 선물 상패 후에 급등이 나왔죠. 코스닥에서는 알랩, 그다음에 RFHIC도 주식 선물 상패 후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요렇게 요런 종목들 따로 관심을 갖고 올려두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 저는 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정보 공유방 따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신규 구독하신 분들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셔서 함께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화요일 아침 8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